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검정 마스크에 상복에 근조 리본까지 달고 청와대 사랑제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를 했는데 이 대통령 오늘 오전에 국민회의에서 의결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뭐 누구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건의한 사람들은 많아요. 국민의힘만 건의했었던 건 아닙니다.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친여성향을 보였던 뭐 참여연대라든가 법조계, 학계 이런 데서 법 왜곡죄라든가 재판 소원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 80년간 유지해온 우리나라 법치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얘기한다고 해서 뭐 나쁜 법이 좋은 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법이 나쁜 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내용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진보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 그러니까 정권을 내줄 때의 가장 큰 악재들은 부동산 시장이었거든요. 앞으로 뭐 4년 후에 이제 대선 있잖아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사법개혁 3법이라고 본인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법 파괴 3법이 돼서 부메랑이 돌아올 날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법개혁 3법의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나중에 미비점이 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선 지금 보완입법 사항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법관이 늘어나면 이 법관의 다양성 문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다양성에 있는 문제를 서오남, 서울대 남자 50대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는 이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은 수십 년째 지금 계속 돼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문제들을 아마 보완입법을 준비해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아마 정부와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 거부권이니 뭐 아니면 보완 사안이니 이런 이야기 없이 바로 오늘 이제 통과를 시켰던 것 같고요. 거꾸로 좀 장동혁 대표 지도력 자체가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계속 뭔가 모으려고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단식했을 때도 그렇고 필리버스터 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계속 뭔가 끝장을 못 내요. 그리고 중간에 이상하게 탈출을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오늘 뭐 이렇게 통과돼 버렸으니까 상복 입고 나타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뭐 장례식장을 치르려고 하는 의미로 했겠지만 그걸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장례를 치러야 될 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기회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장애투쟁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전번에 이제 뭐 빈집을 털러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 온리윤이죠. 요새 윤어게인이 아니라 온리윤이라면서요. 온리윤 세력들이 이제 뭐 깃발 들고 나타나서 오히려 좀 모양새가 이상해졌다 이런 비판도 좀 나왔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사법보수라는 깃발을 내걸고 장외투쟁의 배를 띄웠다. 그런데 그 배에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을 태웠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카르텔이냐. 음모론의 바닷물을 들이킨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장애투쟁의 이제 이런 세력, 온리윤 세력과 결탁한 이런 모양새 자체를 이제 비판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가 당착을 일단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수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법부가 결국 중심이 돼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관이 하고 그 관리에 일선 지방의 법원 판사들이 사실은 그 선거관리위원장까지 다 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송이 날 경우에 법원에서 일정 부분 뭐 부실하다 이런 판결은 내리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책임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부정선거를 외치는 순간 엊그저께도 뭐 빈집털이 하러 가는 그 장면에서도 부정선거 얘기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무슨 성조기까지 막 등장을 하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께서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도대체 저 세력이 왜 저렇게까지 망가졌지? 그런데 이미 계엄 이후에
탄핵하는 과정에서 전광훈 유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유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보수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자체가 이미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 그냥 덮쳐버린 형국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시장 전투, 그 한동훈 전 대표와의 시장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력을 모아보려고 해도 200명도 안 모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막 2,000명 모이고 또 뭐 그 체육관에 모이면 11,000명이 뭐 티켓을 사갖고 들어오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세력이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논리까지도 지금 상당히 이 주변에서 비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지라 이 뿌리 자체가 지금 다 모든 게 다 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선거 연대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갔었는데, 상당히 이제 포용을 하겠다, 뭐 손을 잡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선을 긋는 모양새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2월 22일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고 선거연대 힘들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2월 22일에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는 사실 일반 대중이 기대했던 것과도 큰 차이가 있잖아요.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 나왔을 때 적어도 1심 판단은 존중한다 정도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고, 그래야만이 6월 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라도 중도 외연 메시지를 내고 거기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갔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됐을 것 같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정확히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선거관리 TF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선거 부실 관리가 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 TF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선거관리 TF라고 얘기했는데 일반 대중들은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TF를 만들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언론에서 아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윤호개인도 모자라서 부정선거 세력까지 올라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메시지가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간에 자꾸만 대중이 받아들일 땐 왜곡돼서 받아들여지는데, 중요한 건 그 대중들이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래서 정확히 제공하려고 하는 메시지조차도 손상되고 있다. 이게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했었던 뭐 도보 집회 이런 것도 안 하는 이만 못했다라는 평가, 이거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제 또 뭐 이 국민의힘 내에 이 혁신 소장파 의원들과 만났을 때도 자기 생각을 굳혀있는 걸 보면 아 이제 본인 길 가겠다라고 완전히 그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부정선거 토론회 이후에 낸 메시지가 선거관리 TF.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되잖아요. 없는 네. 상황이고, 지금 전한길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징계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주변에서 상식적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것을 방탄하고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도 주변에서 이제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과 당원들의 선택으로 자기가 당대표가 됐으니까 내 임기는 내가 이제 알아서 한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제 뭐 노답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제 대한감미래가 어제 장동혁 대표 면담했잖아요. 면담 직후 장 대표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다른 일정 있어요? 대표님 오늘 그 만나셨는데 약간 다른 일정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빡친 표정이 딱 보였어요. 진짜
민낯으로 카메라 앞에서 기자가 질문하면 보통 백불이라 그러죠. 이제 면담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몸을 확 돌려서 내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딱 드러내면서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누가 잡을세라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대안과 미래가 밝힌 내용을 무슨 내용이 있었나 보니까 저륜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더 이상 관련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장 대표도 지방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을 했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어제 표정에 약간의 기시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못 느끼셨어요? 2024년 12월 아마도 한 12, 3일 정도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고 탄핵과 관련해서 생각이 좀 달랐다. 그래서 당대표실을 나오는데 연합뉴스 사진에 기가 막히게 컨트라스트 되는 대비된 굉장히 사진이 대비되는 있었잖아요. 표정이 뭐 있었죠. 장동혁 대표가 아주 이런 오늘 지금 보여진 정도의 뭐 얼굴 표정 또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는 해맑게 웃고 있는 표정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가 웃기도 잘 웃지만 저렇게 심각한 표정을 잘 짓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이 대중정당 또 뭐 정권을 창출하고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위치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자꾸만 소수의 입장에 있는 위치에서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 여론 놓고 보면 여론조사 뭐 해보면 그냥 러프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1심 판결 그 중형 선고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70% 되고 나머지가 뭐 한 25% 정도 이런 사람들이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무죄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싸우고 있는 거고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면 대략 뭐 한 70%는 부정선거 없다고 하는데 부정선거가 있다는 쪽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 이미지를 갖고 가니까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객관적인 증거를 대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저는 이렇게 계속 축소지향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다수가 생각하는 그 진영에서 싸워야 되는데 반대 진영에서 싸우려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도 갈수록 좀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학 제국께서 왜 저렇게 화가 난 표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그 자리에서 아마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추측을 해보면 아마 비교당했을 것이다. 한동훈과 비교당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당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집 팔고 안 팔고 사실 좀 중요한 문제 아니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제 거의 낭떠러지까지 가가지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던져가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생을 위해서.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왜 안 파냐. 지금 6채 본인이 판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리고 아마 그런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전투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패배했던 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품어줘야 되고 품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좌클릭을 해야 된다. 가운데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우클릭한다고 우리도 우클릭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니다라는 이제 소리를 들었을 것 같고 본인은 본인이 맞다고 얘기를 했겠죠. 저는 이제 이쯤 되면 대안과 미래 국회의원들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요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번 선거에서 그 뒤에까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입 아프고 그냥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또 말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나중에 책임만 좀 제대로 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책임조차 저는 안 질까 그런 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대안과 미래도 이제 소장파 모임이고 이런 저륜 요구를 했는데 말을 해도 그러니까 우린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우리 말 안 들어.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근데 어쨌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책임 네가 져? 약간 이런 거잖아요. 저 이거 보면서 우리 사춘기 자녀들 부모 마음 이럴 때 있잖아요. 뭐 성현권님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아들 딸 공부할 때 야 이렇게 하면
진짜 너 나중에 후회할 날 온다. 이렇게 계속 잔소리 하는데 그 사춘기 이 시절에 있는 학생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질풍 자녀들은 노도의 그걸 자녀들은 모르거든요. 니마 그 길을 가지 그러니까 마오 나중에 하고 그 길을 가고야 말죠. 야, 아빠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 너 나중에 이게 후회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 대안과 미래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라고 봐요. 본인이 숲 안에 갇혀 있으면 숲의 전체 모습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숲 밖에서 조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숲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귀가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분명히 객관적인 데이터나 여론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가려고 하는 길 정한 것 같고, 아니 그래서 뭐 우리 사춘기 자녀들 맨날 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아빠가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동혁 대표도 자 내가 가는 길 내가 간다. 그런데 왜 나한테 뭐 내가 지금 당대표로서 권한도 있고 책임도 내가 지겠다는데 자꾸 뭐라 그러냐. 잔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아까 뭐 이동학 최고가 얘기한 뭐 집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뭐 어쨌든 6.3 지방선거까지는 내가 당대표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6.3 지방선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력 생명도 달려있다. 뭐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럼 왜 대안과 미래가 더 세게 얘기 안 했느냐. 앞으로 뭐 의원총회도 개최하겠자 이런 얘기 안 하겠다라고 한 건 대안과 미래에 대해서도 다른 단체장 후보든 현역 단체장이든 이런 식의 얘기를 전달했다는 것 같아요. 아, 싸우지만 말아달라. 그러니까 잠시 휴전이라도 해달라.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는 그 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로 아 정강재 소장님 이러다 윤리 가십니다라고 저한테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당원 의지의 총합인데 이게 청소년 자녀 취급을 하면 이거 지금 걱정하는 댓글이 올라오네요. 저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이제 윤 어게인의 길로 윤 온리 윤의 길로 가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어게인이십니까 아닙니까? 헌법적입니까? 반헌법적입니까? 후보자들에게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저는 헌법 수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공관위원회에서 잘릴 것인가 들어올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초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책임 하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데 수많은 거의 뭐 지금 4,000명이 넘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곳에서 자기 인생 걸고 그 선거를 뛰는데 장동혁 대표의 어떤 스탠스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특히나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체제로 갔을 때 지금 대안과 미래 이분들도 뭐 대안이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본인들도 뭔가를 걸거나 뭔가 이걸 완수시키거나 그럴 정도의 어떤 동력은 제가 볼 때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야상을 받고 있겠다. 지적이 많아서 야상은 받고 있겠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즉각 지체 없이 갈아입겠다. 패션 감각이 좀 없는 모양이다. 뭐 군복이 연상된다는 것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당이 하나로 뭉쳐 지방선거를 이기자는 의미로 말했을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서울시장 경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계속 현역 프리미엄 내려놓아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경선을 국민의힘이 복면가왕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오디션처럼 복면가왕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제 도전자가 있고 현역 가왕이 있는데 이 도전자들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막 이룬 다음에 마지막 여기 승자가 최종 승자가 이제 현역 가왕과 붙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최후 승자가 현역과 붙어서 새로운 가왕을 뽑는다. 뭐 이런 방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MBC 프로그램이죠. 네. 복면가왕. 지금 상황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오디션식으로 치열하게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백지 상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 해갖고 제일 좋은 사람 골라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지금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래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특징들을 잡아서 복면가왕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뭐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장치들 마련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현역 단체장들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인식하고 현실과 이정현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도가 낮은 단체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당 지지율이 워낙 낮아갖고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여튼 서울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뭐 미니 대선급으로 정말 당의 주요한 사람들 다 한번 참전해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당사자들이 쭈뼛쭈뼛 대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오려고 할까? 뭐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나경원 의원도 과거에는 좀 그 열의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최근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반면에 뭐 신동욱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윤희숙 의원은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글쎄 뭐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을 이길 만한 다른 후보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요. 담배가게 송구님이 노래 하나요? 노래 하나요? 국면을 쓰나? 본면을 멋지면이 안 그래도 본면은 쓰나요? 쓰더라도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알지 말투에서. 복면가왕 자리에 네. 있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고 네. 다른 사람들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벤트로 해가지고 지금 이벤트가 부족해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엉망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과 비상식 선에서 상식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복면가왕 제도로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예선전을 치르고 한 사람은 부전승으로 지금 저 결승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이게 불공정하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한 사람은 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끼리 오세훈 시장을 엄청나게 욕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 명태균이 어떻다, 자기네들끼리 오세훈 빼고 자기네들끼리 온갖 그냥 진흙을 다 갖다 그냥 오세훈 시장한테 묻혀놓을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거 한 건건이 듣고 있다가 그 계속 기자회견으로 반박 기자회견하고 뭐 이러나요? 그 상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어떤 한 의도가 있을 수는 있겠다.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뭐 나온다 어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최종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공격을 엄청나게 해놓고 결국엔 지도부 중에 누가 하나가 이거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당연히 평가를 듣게 될 것이고 신동욱 최고위원의 경우는 아니 서울 시민들이 솔직히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 되니까 그냥 아는 거죠. 정치권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갔을 때 실제로 겨뤄볼 수 있을까? 근데 윤어게인파들의 생각은 아니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시에 그 의원 그 본회의장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투표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까지 한번 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번 장애투쟁 집회 때는 온리윤 이분들이 신동욱도 노선 변경 요구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뭐 배신자다 뭐 이런 얘기도 구호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답답하네요. 오 시장이 어제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첫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재판 첫 출석이신데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과 4월에 재판 기일이 정확하게 겹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뜻하는 바를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그냥 무심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오 시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특검의 기소 시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어요. 저는 뭐 사실 이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기소라고 봐요.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와 관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소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오퍼가 있었지만 본인이 거절했고 그런데 지금 된 것은 뭐 이제 여론조사 대납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대납 관련해서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본인을 후원했던 사람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보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소를 하려면 오세훈 씨가 거기에 관여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소했다는 거는 저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뭐 법적인 책임을 질 만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명태균 씨와 뭐 교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으면 될 일인데 정치적 기소였다는 점을 지울 수 없고 또 하나는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또 뭐 명태균 씨와 교류했었던 내용들이 드러나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1심 재판에서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없다고 봐요. 그 제3자가 대납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제3자가 실제로 서울시 산하 기관에 막 줄줄이 가 있고 그 같이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재판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털어내지 못하면 그 전까지는 계속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혹 제기자가 있고 이게 민주당이 뭔가를 파내가지고 뭔가 이게 이상하게 막 걸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내부에서 폭로가 나오는 일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것을 깨끗하게 법원에서 정리되지 못하면 계속 의혹을 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게 선거 시점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수많은 다른 후보자들이 이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 후보 시절에도 엄청나게 그걸 공격해 왔잖아요. 지금 자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을 아마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주어가 오세훈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누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데칼코마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그럼 선거 나와서 제대로 된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